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남궁지희입니다. 저는 오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보행 정책이라는 주제로 최근 저희가 연구했던 성과나 현안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세 번째 발표해 주셨던 손은신 박사님께서 한옥과 건축 자산에 관한 사업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희 이번 과제도 그와 좀 비슷한 형식으로 이 보행 정책을 연구를 통해서 지원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연차별로 연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꼭지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선별적으로 이제 내용을 뽑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행 안전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 정책 중에서도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그 어떤 주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애착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만 또 반대로 또 너무나 매일같이 우리가 길에서 마주하는 누구나 느끼는 그런 일상의 불편함, 수도 없는 그런 장면들을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선해야 될지 또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위에서 매일 체감하는 보행 안전 수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삶의 질과 직결되지만 사실은 이런 아래에서 보시는 너무너무 다양한 공간 환경들이 다 보행 환경이라는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뭐 속도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 도로가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절박한 외침이나 주장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이미 우리의 정책적인 패러다임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고 저희는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년도에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이제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 중심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교통 안전과 관련된 제도나 인프라 문화 전반을 이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의욕적인 그런 감축 목표까지 설정을 하고 아주 체계적인 계획 실행 체계를 통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꼴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제가 사실은 해외에 다니면서 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법, 기본계획, 체계, 실행 이런 것들이 착착 갖춰져서 돌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하지만 사실 도로교통 체계에서 객관적인 지표로 드러나는 이 보행자의 취약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무시 못할 수준에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이 수치들을 저희는 아직도 이제 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행자 교통사고를 포함해서 모든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그 안에서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전체 사망자 수 대비 보행자의 사망자가 줄어드는 속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조금 우선순위에서 보행자에 대한 조금 더 이제 밀착형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만 차랑 사람이 부딪히면 사람이 죽거나 다칩니다. 그래서 치사율 같은 걸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인 교통사고 사상자에 비해서 이제 보행자인 경우, 보행자가 아닌 경우 한 3.7배 정도 사망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인구 대비 보행자 사망자 수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망률 그리고 이제 OECD 평균 대비해서 또 한 2.3배에서 한 3배 가까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제 아주 높은 위험을 저희가 부담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도 많은 사업, 그 수많은 시설과 예산 우리가 이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쏟아부어 왔는데 왜 우리 길은 아직도 이런 모습일까?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하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우리 도시 환경 너무나 넓고 이제 한 번에 바꿀 수가 없는데 여기서 조금 열심히 고쳐 놓으면은 저만큼은 아직도 다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20년 전, 10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던 부분들이고 그 많은 새로운 사업 예산들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가 있냐, 뭐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백래시에 항상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부딪히고 있는 사업이 이런 보행 안전과 관련된 시설 개선 사업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설 개선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 해왔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근본부터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나 계속 이제 매일같이 듣고 있는 상황. 이게 어떻게 보면 보행 안전 정책이라는 게 좀 본질적으로 처해 있는 어떤 힘겨운 지점 내지는 딜레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시설 위주의 단편적인 개선, 그래서 일회적으로 여기만 조금 고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좀 넓게 일관되게 꾸준하게 바꿔 나가면서 전반적인 우리 도시 환경의 질을 좀 상향 평준화하는 쪽으로 저희는 이제 좀 그렇게 목표를 잡고 일을 열심히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라는 이름, 그리고 지속가능 보행도시 조성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계속 연구해 온 것들을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루틴화 내지는 좀 이렇게 전형화를 시켜보면 좀 이런 정도의 사이클 안에서 계속 이제 돌고 도는 그 작업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은 현장에서 시작함. 그래서 보행 환경과 행태에 대해서 일단 제대로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낮게 우리가 고쳐볼 수 있을까. 그래서 개선 방향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또 있었고, 이제 그러한 바람직한 어떤 대안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서 실행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화라든지 제도화라든지 실무 지침 같은 연구들을 또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행이 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시범 사업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제 누적했을 때 어떤 일관된 방향으로 효과가 있고 진전을 이루었는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평가 체계나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요 연구의 어떤 범위 안에서, 저희 사업 안에서 이제 꾸준히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여기에서 올해 제일 시급하고 중요하고 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골라서, 벌써 저희가 17년 차에 왔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아우리에서 생긴 일반 사업으로서 2010년에 이제 처음 론칭을 했고, 저희의 어떤 좀 아이코닉한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센터 초기부터 좀 법제화, 제도화 제안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해서 지금 보행자 우선 도로가 12년도에 최초 도입을 하고 시범 사업과 모니터링 거쳐서 전국으로 확대해서 법제화에 반영이 되고, 또 다시 그 법에 의한 시범 사업을 지정하고 있는 이런 사이클들을 저희가 좀 현장에서 계속 지켜봐 온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보행환경 개선 지구라든지 아니면은 좀 보행 그 이면도로 관련된 연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이제 여백을 넓혀가고 있지만, 저희가 좀 큰 계기로 변화가 있었던 것이 이제 20년도에 보행안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좀 체계적인 정책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들이 좀 전반적으로 마련이 됐고요. 그걸 계기로 저희가 이제 법정센터로서 이제 지정을 받고 그와 관련된 이제 국가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조금 더 이제 현장에서 가깝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연간 축적된 연구소, 이 부분이 사실 좀 낯간지럽기는 한데 저희가 그래도 이 보행 환경에 대해서 고민해온 좀 세월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보행 환경과 보행자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 행태, 그리고 보행권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할지, 이 세 개의 스코프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고민해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이것이 정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는 그 전체 단계에 대해서 지원해봤던 경험이라든지 협력 체계 같은 것들이 좀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좀 일관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장 중심의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아무리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저희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래서 이 도로에서는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결국에는 디자인으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평가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론적, 제도적, 실증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현장 중심의 연구, 그리고 사람이나 공간, 장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결국에는 좀 종합적인 개선을 하자, 이제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계속 이 현장에 열심히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저희 사업의 틀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현장 실증 연구 부문과 정책 실무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협력 체계를 통해서 여러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들도 좀 많이 만들고 있고, 원래 이 세 개의 스코프들이 저희가 이제 법정센터로 지정을 받고 관련된 법령 근거 조항이 생기면서 이제 법정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이 7가지 태스크랑 좀 또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저희가 25년도에 했었던
그 아이템들을 일단은 쭉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초고령사회 보행 환경에 대한 조금 더 기술 기반의 R&D 연구도 이제 계속 한 5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실제 보행 환경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생활권 보행 환경 종합 정비 사업,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집중 시설, 안전 시설, 안전한 통학로 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주무부처와 그리고 이제 지자체와 함께 좀 열심히 스킨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정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에 관한 부분, 그리고 보행안전 지수 산출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면도로에 대해서 DB 구축하고 실태조사 시스템을 좀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했었던 연구 주제들이 조금 그 이후에 잔상을 남기면서 또 보행자 길이나 모빌리티 대응, 그리고 보행 데이터 구축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연구했던 성과물 이후에 제도 개선, 제도화 관련된 후속 논의들이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 체계 부분에서는 세미나나 포럼, 그리고 대외적으로 성과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이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이 조금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조금 전달을 하기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 뒷부분 25년도 주요 내용 성과는 이제 연구 보고서로 작업을 했던 전주시 충경로에 대한 사례 연구 중심으로 일단은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충경로는 전주시의 메인 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20년, 21년도에 이제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의 국비 사업과 사람의 거리 조성 사업이라는 12사업 요거 두 개가 이제 같이 펀딩이 복합이 돼서 이제 전체적인 가로를 보행 친화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저희 연구에서는 이 사업의 성과나 영향 추진 과정을 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그런 성격의 종합적인 평가 연구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 분들은 아마 이 지역을 안 가시기가 더 어려울 정도인데 제일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한옥마을이랑 객사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옛날부터 이제 간선 교통축 역할을 해왔던 가로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왼쪽에 보시는 상태로 이제 4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활력이 연결 확산되지 못하고 끊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개편을 함으로써 이 공간적인 입지적인 잠재력에 맞는 새로운 어떤 역할과 기능을 부여를 하자라는 취지의 사업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설계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하면서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도로 공간을 재편을 해서 보행 공간 확장을 했고 속도 제한이나 주차 관리 CCTV 이런 것들 들어가면서 조금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사실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딱 눈에 두드러지는 결과는 이 광장형 도로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 전체 차도나 보도를 통합해서 같은 높이에 같은 재질로 이렇게 좀 통합된 공간으로 느껴지도록 조성을 했다는 점이 좀 차별성이고요. 그 외에 이제 가로 경관이나 시설물 부분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디자인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의 가로로 이제 2024년 말에 재탄생을 한 상황? 네. 근데 여기를 저희가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라고 느낀 지점이 사실은 이게 도면하고 현장의 차이? 그게 이제 저희가 사실 가장 뼈아픈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보행자 중심의 가로로 개편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부분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차별성 내지는 성과를 요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에서 하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들을 설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제대로 실현된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4년 넘게 이어져 오는 이런 갈등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 구체적인 설계안이라는 알맹이를 두고 상당히 여러 이해관계 주체들이 이제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업에서 당연한 본질일 텐데 우리는 사실은 도면을 머릿속에 그리면 그게 이제 짜잔 하고 AI가 톡 하면 바꾸듯이 공간이 싹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쉽지 않았고 이 정책적인 가치나 기대 그리고 설계의 어떤
바람직한 원칙들이 실제 현장의 이해관계랑 충돌을 하면서 이런 갈등이 장기화되고 사업이 지연이 되는 리스크들을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파고들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계획 의도나 내용이 원래에 비해서 축소되고 후퇴되고 변경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하기에는 이런 디자인 품질이나 성과 저하가 이런 이제 선도 사업으로서 내지는 시범 사업으로서 좀 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아웃풋에도 좀 영향을 좀 굉장히 치명적으로 미친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좀 주목하게 된 계기였고요. 그리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정량적인 정성적인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법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의 성과의 영향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은 굉장히 최대한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보행 공간을 확대를 하고 연결을 하고 안전 시설을 개선하는 것,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 두 개만 바라고 공간 개선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사업의 종합 정비의 목표에는 지속 가능 교통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있었고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보행자의 편의와 쾌적성을 개선하는 부분, 경관이나 장소성 측면의 개선, 그리고 지역 활성화나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까지도 이제 다 이제 이 사업의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절반의 긍정적인 사인들, 그래서 이제 전후 비교를 했을 때 확실한 실증적인 객관적인 팩트로서 드러나고 있는 성과들도 사실은 확인을 했고, 하지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검증하고 싶어하는 이 두 가지 부분, 이제 결국에 그래서 얼마나 안전해졌나요? 그리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나요? 이거 두 개가 사실 평가하기가 제일 어렵고 사실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2년 내에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사실 사업 종료 후 2년이라는 그 시점이 이 두 개의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기에는 너무 이제 충분히 관찰되거나 자리 잡지 않은 시점에서 섣불리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적인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정말 잘 된 사업인가 이 질문을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뭐 3년 차, 5년 차에 좀 이제 후속 모니터링, 추적 관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수단은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좀 그런 점을 좀 부딪혀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일단은 1차원적인 연구의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격로 사업의 이런 다면성을 좀 샅샅이 살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는 이제 후속 사업들이 현장에서 이런 비슷한 구조적인 어려움들을 계속 반복해서 겪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사업의 결과에서 기존과 다른 어떤 교통 체계의 변화, 이용 행태의 변화, 조금 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시도를 하면 할수록 더 큰 저항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돌파를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적으로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과정이었고요. 실제 이후에 진행 중인 지금 후속 사업들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 좀 적용하는 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거버넌스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그러한 역동적인 과정에 대해서 디폴트로 이해를 하고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상호 의견이 엇갈릴 때 이런 걸 어떻게 조율을 하고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근거라든지 기준들이 사실 정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말 그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선을 하자라는 개선 방안까지 내는 것,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고민했던 내용이고요. 조금 시간이 지만 저희가 2026년 그리고 앞으로 할 좀 중요한 과제들 지금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해가 저희 이제 역사적인 1차 기본계획의 그 성과가 마무리가 되고 2차 계획 수립하는 좀 전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어떤 정책 사업이라든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정비하는 것, 그게 이제 저희가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전주시 충격로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도 사실 할 얘기가 참 많았지만, 이제 이후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뿌려놓았던 씨앗들이 이제 잘 자라고 있는지 손을 좀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해서 이제 조금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조성이 제대로 되고 있고 어떤 성과가 나고 있는지 이런 성과를 좀 계속해서 좀 어쨌든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드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이게 후속 사업에서도 이걸 근거로 해서 확장 내지는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올해도 이제 이런 비슷한 연구, 현장 중심 연구를 하나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저희가 사실 오늘 다른 연구에서도 다 이 부분에 갈증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보행자 길이 어디에 얼마나 조성되어 있고 어디가 언제 정비가 됐고 이런 데이터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 기존의 데이터 관련 연구를 해왔던 것들이 조금 이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내지는 체계로 이것이 좀 연계가 돼서 전반적인 정책 지원의 조금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여나가는 과정, 이거는 사실 올해만은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꾸준히 좀 중요하게 확장해 나갈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도 현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